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남자는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워렌 버핏입니다. 93세의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1000로 시작해서 현재 $1000억 넘는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용한 투자법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뉴스를 보며 매일 주가 차트만 쳐다보다가 결국 손해만 보고 시장을 떠나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몇 년째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경고한 투자의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버핏의 투자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투자법은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실시간 주가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60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성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965년에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10,000,000를 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은 $3억 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워렌 버핏은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사실 그의 투자법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투자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능력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처럼 보여도 자신이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닷컴 버블 시절의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자라고 비웃었지만 버블이 터진 후 그의 현명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우수한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버핏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습니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를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때만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우리가 선호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번 산 주식을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보유할 각오로 투자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 상승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결과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며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버핏이 실제로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였지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예상대로 코카콜라 주식은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기술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2016년부터 애플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을 단순한 기술회사가 아닌 소비재 회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의 파워가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투자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가 산 주식을 따라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재무제표를 읽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지표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매출액의 성장세,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기 자본이익률입니다. 이는 주주들이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산업의 특성, 경쟁 구조,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그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영진의 능력과 주주 친화적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버핏은 항상 정직하고 능력 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적절한 매수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저평가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버핏은 이를 뚱뚱한 공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자신이 칠 수 있는 좋은 공을 기다리듯이 투자자도 자신이 확신하는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만 올 때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소수의 핵심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거나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빠져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투자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대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헐값에 팔 때 버핏은 오히려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핏은 항상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올 때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도 필요합니다. 버핏은 지금도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투자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며 자신의 투자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분야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버핏의 첫 번째 투자 규칙은 돈을 잃지 마라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입니다. 이는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법은 특별한 재능이나 내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과 꾸준한 공부, 그리고 올바른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아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세요. 물론 버핏처럼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평생 안 망할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 지금 시대에도 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1950년대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투자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도 버핏의 투자법을 적용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네이버를 상장 초기에 사서 계속 보유한 투자자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했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뉴스에서 어떤 주식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뛰어들거나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패닉에 빠져 손절매를 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바로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버핏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를 나누는 핵심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버핏이 말하는 투자할 만한 기업일까요? 버핏은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런 반복 구매 패턴이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둘째,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격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나 유명한 식음료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춰도 쉽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대표적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넷째,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기업입니다. 고객들이 다른 회사로 바꾸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바꾸기 번거롭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기업들을 찾았다면 이제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구조가 불안하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재무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오히려 경쟁사들이 어려워할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입니다. 버핏은 일시적인 실적 호조보다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매년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보다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훨씬 안전한 투자 대상입니다. 또한 자기 자본이익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주주들이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버핏은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 기업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흐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많아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적절한 매수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가격에 사야 합니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때만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재 가치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안전마진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범위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주가 수익 비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과거 10년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면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량 기업의 경우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에서 2배 수준일 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수 시점을 정했다면 이제 얼마나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버핏은 확신이 서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한다고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30% 이상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에서 15개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적게 분산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자신이 제대로 분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나 연간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주가 하락만으로는 매도하면 안 됩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감정이 주가를 좌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물타기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절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매년 고른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손실을 보기도 했고 어떤 해는 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익률을 계산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너무 기뻐하고 떨어지면 너무 우울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투자할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분석에만 의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인 이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투자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 일기에는 매수한 이유, 목표 수익률, 매도 계획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변동할 때 처음 투자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분야입니다. 시장 환경도 계속 변하고 새로운 산업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버핏처럼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